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공기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정신 나간 판결을 도대체 언제까지 봐야 할까요? 창원지법의 김인택 판사가 김영선과 명태균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영선이 좀 해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 윤석열과 명태균의 통화를 온 국민이 다 들었는데 이 판사는 귀가 없습니까? 눈이 없습니까? 김영선 공천은 공관위가 결정한 거니 문제가 없다. 이건 단순히 김영선, 명태균을 봐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윤석열 내란 세력을 추종하는 사법부 일당의 전면 대반격이 시작된 거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인성 판결 때 설마 했는데 이제는 작정하고 나선 것 같습니다. 막아내야 합니다. 이러다간 정말 내란 청산이고 뭐고 다 도로아무탑을 댑니다. 오늘 영웅본색은 이 내용 집중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자라도 사법부 이 세력들을 청산해야 정말 내란 청산된다. 오늘 그 내용으로 영웅본색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오후에 들려온 명태균, 김영선 무죄 소식 정말 까무라치겠습니다.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글을 보내주시는데 백구님 나라가 도대체 어디로 가려고 그러냐. 이은주님 이러다간 국민들 제명에 못 살 것 같습니다. 정말 환장하겠습니다. 유만배님 법으로 처벌 안 된다고 무죄가 아니다. 전두환 명대로 살게 해주고 돈 있다고 봐주고 그러니 자꾸 괴물들이 나타나는 거다. 외면은 판사인데 내면은 뭐길래 그러는 걸까. 이런 글들 보내주십니다. 자, 한번 따져보지요. 자, 오늘 영웅본색 함께 하십니다. 최재형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철스트라다무스 이병철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먼저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오죠? 이 판결 보고 최재형 목사님 도대체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그 박형광 기자라고 있잖아요. 예, 토마토에 있다가 예. 뉴스토마토에 있다 뉴스공장으로 간 그 아주 멋진 기자인데 이 사람이 처음에 폭로했을 때 나는 그 타 매체에서 바로 직접 들었거든요. 이제 그 명태균이가 윤석열을 물신양면으로 열심히 도와주고 그렇게 여론조사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김영선 공천도 안 주고 돈도 안 주고 오히려 김상민한테 공천을 주니까 빡쳐가지고 그걸 이준석한테 찾아가서 이준석한테 폭로하겠다고 얘기를 한 게 발단이 돼서 이준석이가 그 박형광 기자하고 맥주 한잔 하면서 살짝 흘린 거를 집요하게 이제 취재해서 그게 발단이 된 건데 결국은 그게 이제 발단의 원인이라고 봤을 때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미 명태균은 자기 스스로를 속인 거일 수도 있는 거고 이번 재판을 통해서도 자기가 했던 행적들에 그리고 이거는 오히려 우인성 지난번에는 우인성 판사에 대해서 저희가 분노했는데 우인성 판사는 오히려 더 양반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나 이건 말이 안 되는 판결을 내렸다. 그렇게 저는 아니 보죠. 도대체 네.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가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병철 변호사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되거든요. 아하. 완벽하게. 이게 지금 이제 그 작년에 한 6개월, 7개월 이상 3대 특검이 만들어져서 이제 수사를 하고 기소하기까지는 이제 뭐 우리 민주진영이 어떤 갑의 입장에서 공격을 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칼자루는 판사가 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법원이라는 게 너무 급격히 됐어요. 제가 작년 10월 달 국정감사 직전부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굉장히 이것을 주목해야 되고 우리가 철저하게 이 준비를 해야 된다. 이 판사들의 거구와.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그것이 조직화된 게 저는 3주 전에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의 임명부터 예. 완전히 노골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이 반격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김건희 무죄 판결. 그리고
오늘 명태균 게이트의 무죄 판결은 이제 극우 법원의 그런 대반격이 완전히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반격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이자들이 뒤집어 엎겠다는 겁니까? 무죄 석방 때리고 아마 다음 주 보십시오. 공소기각이 계속 나옵니다. 지금 우인성에 이어서 계속 같은 논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제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김영선 공천 공관위에서 결정했으니까 네. 무죄다. 그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럼 공관위에서 결정하지 그걸 대통령실에서 결정합니까? 그렇죠. 공관위라고 하는 형식적인 절차를 거쳤지만 윤석열이 내가 윤상현한테 전화할게. 걔가 그렇죠. 공관위원장이니까 했잖아요. 네. 김영선이 좀 하라고 그랬는데 말이 많네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공관위에서 결정했으니까 무죄다? 거기다가 윤석열 위에 V제로 김건희가 걱정하지 마시라. 잘 될 거다. 그러면 끝난 거죠, 거기서. 아니 어떻게 야 일단 말이죠.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니까 이 오늘 재판을 한 판사 김인택이라고 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 한번 좀 봅시다. 사진 있나요? 이 친구가 경상북도 봉화 출신인데 경북대 법학과를 나왔어요.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법원에 발을 들였고 여러 법원에서 판사를 하다가 지금 현재 창원지법에서 명태균 사건 재판장으로 하면서 이제 이름이 알려졌는데 이자 혹시 보신 적 있어요? 김인택? 누구냐? 지난번에 왜 대기업 면세점에서 수백만 원대 명품을 받았다는 판사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자입니다. 어떤 식으로 받았냐?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톰 브라운 브랜드 재킷 스카프 이것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한 정황이 드러났어요. 근데 이 구매가 직접 카드로 그러니까 김인택 카드가 아니고 다른 사람 카드로 쓴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면세점에서 살려면 공항에서 사야 되잖아요. 밖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나간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뭐냐? 다른 그 면세점 직원이 대신 그 카드로 사가지고 뇌물을 갖다 바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 국회 나와서 해명해봐 그랬더니 나 재판 때문에 못 나가 그랬던 자예요. 그때 당시에 그 국회에 나왔던 면세점 직원들이 증언을 했는데 그 내용 한번 들어봅시다. 그 창원지방법원 김인택 부장판사하고 아는 사이 맞죠? 네, 맞습니다. 김인택 부장판사는 창원지법 형사합의 4부의 명태균 게이트 담당 재판장입니다. 증인 올해 2월 28일, 5월 3일 히로시마와 광저우로 김인택 판사하고 여행 다녀오신 거 맞습니까? 의원님, 지금 이 질문은 제가 지금 사실 수사를 받고 갔던 거 맞아요? 아, 여행 다녀온 거? 수사 중이라서 제가 답변하기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00만 원 상당의 막스마라 코트를 95% 할인된 금액 15만 원에 사는데 당사자가 아니라 증인이 김인택 부장판사 여권 사진으로 대리구매하신 거 맞죠? 본인 2월 12일 날 인천지방법원에서 신라면세점 명품시계 밀수 사건으로 집행유예 선고 받으시고 그 담당 변호사 조용현 변호사 판사 출신입니다. 서울고법 판사 출신 그 조 변호사와 김인택 판사와 본인 3명이서 히로시마 골프 여행 가신 거 맞죠? 네, 지금도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좀 죄송합니다. 지금 올 4월에도 톰 아니야 안 하냐를 물어보지 사실관계를 말씀하시면 되지 수사 중요하고 재판 중에 뭔 상관 있어요? 4월에 톰 브라운 바람막이 자켓을 또 증인이 구입합니다. 이번에는 200만 원짜리를 80% 할인받아가지고 40만 원에 샀고 이때도 김인택 부장판사 여권 사진으로 증인이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까? 지금 본인이 왜 김인택 부장판사한테 이렇게 계속 대리구매해주고 접대해주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관계입니까? 이거 두 사람 알고 지내지 10년 넘었는데 이거 한 번만 그러신 거 아니죠? 대리구매 몇 번이나 해줬습니까? 증인만 지금 대리구매로 중앙지검에 송치되어 있는데 본인하고 김인택 부장판사하고 공범으로 보여지거든요. 맞습니까? 네, 그 부분도 지금 중앙에서 지금 그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 증언할 것도 없는데 왜 나왔어요 그러면? 자 이제 들어보면
뭡니까? 같이 나갔다고 칩시다. 같이 나갔는데 나는 직원이니까 내 카드로는 안 되니까 판사님 거 주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저는 뭐 직원이니까 90% 할인해가지고 이렇게 해드릴게요. 자, 그래 지금 수사 중이에요. 그럼 저자만 수사하겠습니까? 김인택이도 수사 중이잖아요. 이런 수사 중인 자가 그 재판을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직무 배제시켜야죠. 당연하죠. 원칙적으로. 네. 이런 짓을 하고 있는 자가 어떻게 무슨 공정한 판단할 거라고 판결할 거라고 기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결정하는 게 조희대 대법원장 및 법원행정처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작년 국정감사 때는 이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고 지금은 이제 3주 전부터는 이제 어제 드디어 국회에 등장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죠. 두 분 다 부산 사람인데 뭐 굉장히 극우적인 그리고 박영재 정말로 주목해야 됩니다. 박영재를 조희대가 법원행정처장, 이 판사들의 인사권을 쥐는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 정치권의 그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그냥 다 무시하고, 이 박영재의 인사권 휘하에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급심 판사들은 사실 뭐 눈치를 엄청나게 볼 수밖에 없고, 김인택이 이 양반은 지금 본인이 피의자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오늘 판결이 그런 눈치의 소산이다. 그렇게 저는 뭐 거의 뭐 확신합니다. 목사님, 판사가 썩어도 이렇게 썩을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사건, 이 뉴스타파에서 처음에 폭로해서 제가 인지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사건이 이제 현직 부장 판사였기 때문에 당사자가 현직 부장 판사가 2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는 사건으로 이게 전환이 됐어요. 그런데 100만 원 이상의 그 금품을 수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 아주 3천만 원인가요? 그 벌금을 물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이 부장 판사라는 걸로 인해서 아무런 지금 뭐 결과가 나온 것도 없고 처벌받은 게 없는데 이런 사람이 이런 중대한 사건을 국가를 좌우하는 이 중대한 사건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법원장들의 이런 정말 아주 기준이 없는 그런 이제 우편향적인 결과물로 인해서 이런 자가 이렇게 무분별하게 재판을 하지, 판사들이 그렇게 남아 돌아가는데 무슨 이런 중대사를 이런 사람이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이 재판을 합니까? 지금 본질이 김인택이 뇌물을 받아먹었다 아니다 이것은 아니죠. 근데 이런 자가 재판을 했는데 그 결과가 이 모양이다 이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공천 청탁은 했지만 개입은 아니라서 무죄다. 이런 판결을 한 겁니다. 우리가 한번 다시 들어봅시다. 윤석열이 뭐라고 했습니까? 김영선이 공천해주라고 근데 그 말이 맞네. 우리가 안 들었으면 몰라요.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게 진실 아닙니까? 사실 아닙니까? 김인택 기자는 귀도 없습니까? 우리 한번 다시 들어봅시다. 내가 그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뭐 그렇게 말이 많네. 당에서 중진들이 제발 이거는 좀 자기들한테 맡겨달라고.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제가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대통령. 저런 말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런 사실은 있는데 그래도 어찌됐든 공관위에서 했으니까 이것은 무죄다. 이게 법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그 대법원 판결의 기본 원칙은 어떤 사건이라도 이제 형식적인 게 있고 실질적인 게 있잖아요. 항상 실질적인 것을 보고 판결을 하는 거죠. 형식이라는 건 언제든지 외피로 꾸밀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 지시를 한 그 윤석열이라는 그 이 당시가 지금 대통령 당선된 2022년 3월 9일 이후 2달밖에 안 되는 때거든요. 5월 9일이었을 텐데.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자가 가장 힘이 셀 때고 그리고 윤석열이라는 개인의 캐릭터가 자기가 지시했는데 그 이행 안 한다. 이거를 용서를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윤석열이 그리고 김건희가 공천을 결정했다라고 판단한다. 이렇게 하는 게 판례죠. 저는 그거보다 이 기소한 검찰부터 잘못된 겁니다. 판사도 이 김인택 판사는 뭐 얘기할 것도 없고 기소를 한 게 그 아주 굉장히
간략한 기소만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판결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더 확산해서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기소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는 8천만 원 세비 반띵한 거 있잖아요. 2022년 8월부터 23년 11월까지 회계 담당 강혜경 씨로부터 세비 8천만 원을 거래한 혐의로 기소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지방의회 의원 예비 후보 두 사람한테 2억 4천만 원 받은 거 공천 대가로 정치자금 2억 4천만 원을 기부받은 혐의 이래가지고 요 두 개가 기소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이제 집중한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잘못된 거고 이걸 기소한 검사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창원지검장 그 정유미가 예. 막 마사지 해가지고 사건을 완전히 축소시키고 이제 한 것은 검찰이 그 다 친윤 검사들이 또 한 짓이고 그런데 이제 일단 기소된 내용을 보면 이게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그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무죄가 날 사건이 전혀 아니에요. 김건희 무죄하고 사실은 똑같은 거고 김건희 무죄 중에 명태균 관련된 그 대통령 선거 때 여론조사 50여 회 2억 7천만 원 그거 무죄다. 이제 그 대가로 김영선이 그 공천이 주어지고 했는데 그때도 우인성 판결문이 보면 그런 윤석열 등의 그런 영향은 있었지만 그 공천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정당한 토론 및 투표를 거친 적법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했어요. 적법 절차로. 그러니까 우인성 그 적법 절차 판결문과 오늘 이 판결문은 사실은 논리적으로 같은 사람이 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하고 지금 자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명태균이가 왜 김영선 공천을 그렇게 목매달고 윤석열 김건희한테 사정을 했습니까? 김영선이 돼야 김영선을 자기가 마음대로 요리를 해서 자기 이익을 챙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세비를 반띵했잖아요. 너 세비 받으면 그 절반 끝잔 한 자리도 틀리지 않게 나한테 넘겨 약속을 해가지고 보냈잖아요. 그것도 다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김인택 판사라고 하는 자는 명태균이가 받은 세비는 김영선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한 급여 성격이고 네. 명태균은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다. 야, 이 참. 여기서 이게 완전히 그 이 혹세무민 국민들을 완전히 속이는 판결문인데 그 기억하실 겁니다. 김영선 전 의원이 그 공개된 그 녹취록에 보면 그 강혜경 씨하고 통화할 때 내가 명태균 본부장 덕분에 국회의원 된 거는 맞잖아. 그렇죠. 이게 나오잖아요. 네, 네. 덕분에 된 거는 그리고 맞잖아. 강혜경 씨한테 그 잘 챙겨줘야 된다라고까지 예, 얘기한 예. 녹취도 우리가 다 그래서 돈을 들었잖아요. 주는 게 맞다. 이 본인이 사실 내란 때문에 이게 지금 묻혀졌지만 네, 이미 그때는 그게 제일 컸고 네. 우리가 또 그것도 짚어보겠지만 어쩌면 이것 때문에 윤석열이가 내란을 일으켰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해버린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이거 여러분 결말까지 주목해서 들어주세요. 이거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김인택이가 이런 판결을 했는데 그 전에 우인성이도 똑같은 판결을 했어요.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인성이도 김영선 공천이 공관위에서 투표로 결정된 거다. 그렇게 하면서 김건희한테 무죄를 준 거예요. 같은 판결이에요. 그렇죠. 이게 가져올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일단 우인성이 했던 얘기, 우인성 판사 판결도 한번 들어봅시죠. 네. 명태균이 피고인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여론조사 결과를 피고인 부부를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를 두고 피고인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실제 김영선에 대한 공천은 국민의힘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위원들 사이의 토론을 거쳐 투표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의 이유로 이 부분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습니다. 자, 이제 법원에서요, 2명의 판사가 저렇게 똑같은 판결을 했습니다. 이제 판례가 되는 거죠. 얼마나 무시무시한 결과가 오는지 한번 봅시다. 일반적으로는요, 저런 사안에 대해서 2명의 재판관이 동시에 저렇게 같은 판결을 하면 그것이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게 정의가 돼야지요.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정의는 상식을 벗어나면 정의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이 다 들었고 이건 분명히 물이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자들은 이게 피라고 얘기합니다. 피입니까? 판사 2명이 이걸 피라고 하면 물이 피가 됩니까? 그래서 저는 무시무시하다는 겁니다. 자, 이병철 변호사님, 이런 식으로 판결을 계속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앞으로? 이게 우선 지금 이 공천이 적법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인성도 오늘도 강조했거든요. 이게 갖는 그 저희는 지금 많은 국민들이 국민의힘은 이 공천도 이런 식으로 하고 등등 해산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정치적인 효과가 큽니다. 두 번째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강선우 의원 뭐 공천 관련해 가지고 뭐 1억 원을 받았다. 이게 대비가 확 되잖아요. 국민의힘은 법원에서 판사가 두 재판부에서 공천이 토론과 투표로 너무나 아름답게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게 국민의힘이라는 데고 민주당은 돈 먹고 공천 장사했다. 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대비 효과가 커요.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 397억 400억 되는 돈의 반환 문제도 다 그냥 물 건너가는 거고 오세훈 시장 사건이나 뭐 등등 전부 다 그냥 무죄예요. 이제 이 여세를 몰아가지고 윤석열, 김건희 나머지 재판들이 앞으로 계속 무죄 아니면 공소기각이 나옵니다. 되는 거죠. 이 굉장히 심각. 다음 주에 당장 그 월요일 날 집사 게이트 김예성 선고가 있어요. 본래 오늘 오후 2시거든요. 명태균하고 같이. 명태균은 창원, 김예성이는 서울중앙인데 오늘 선고 2시가 갑자기 연기가 됐어. 다음 주 월요일로. 저는 이것도 기획이라고 봅니다. 오늘 둘 다 그냥 공소기각 무죄 때리면 반발이 너무 커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는 뒤로 연기하자. 다음 주 월요일 날 김예성은 공소기각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날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이종호 대표라는 자. 예. 이종호는 자주 나왔죠. 도이치모터스에도 주역이고 최혜병 그 외압 사건에도 그 중요한 사람이고 그 다음 주 금요일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다른 그 도이치모터스 관계자한테 내가 김건희, 윤석열 잘 아니까 집행유예로 그냥 빼줄게. 돈 줘 해서 8천만 원을 이제 먹어가지고 변호사법 위반. 둘 다 공소기각을 주장하고 있어요. 김건희 특검 법률에 규정된 수사권의 범위 밖이다. 김예성이도 김건희와 상관없이 그냥 자기 회사 돈 몇십억 원을 횡령했다. 이 특검법에는 그 규정이 없다. 공소기각. 그냥 경찰에서 다시 해야 돼. 이종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다음 주 월요일 금요일이에요. 다음 주가 지나면 목요일 날 드디어 윤석열 선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 선고를 앞두고 한판 자락 까는 거라고 보시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기획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및 조희대 이 대법원에서 지휘하고 있다. 그것은 작년 10월 달부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음모론이 아니고 결과를 보면 구도가 보이잖아요. 이런 그러니까 지금 이런 구도로 간다면 2월 19일 날 윤석열 무죄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또는 공소기각. 그렇죠. 어허. 뭐 2, 3년 있다 김건희, 윤석열 거리 활보하고 다니는 거 국민들이 공소기각이 나올 가능성은 사실은 작년 3월 7일 지기현이가 윤석열 구속 취소 석방을 시킬 때 이미 자락을 깔았죠. 공수처에 수사권에 의문이 있다. 그러니 고등법원 대법원 가서 한 판단을 받아와라 했는데 대검찰청 심우정검찰총장이 판단 안 받을래 적시한고 포기. 그러니까 지기현이는 내가 판단 받으라 했는데 검찰이 포기했잖아. 모든 게 맞아 떨어지는 게 전환길이라는 그 한국사 강사도
엊그제 이제 한국에 도착해서 공항에서부터 1시간 이상을 열변을 토하면서 윤석열 무죄 어게인해서 완전히 대통령직에 복귀하겠다는 우리가 들을 때는 완전히 이건 궤변이고 헛소리인데 거기 수천 명이 나와가지고 공항에서 플랜카드를 들고 그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그런 자 아닙니까 솔직히. 그런데 거기에 열광하고 그러면서 윤석열을 막 띄워주는 이런 구도 또 판사들은 이런 판결 이런 거 볼 때 이게 이 엄습이 되어오고 이게 낌새가 좋지가 않고 어마어마한 먹구름이 몰려오고 네, 있는 반격이 그런 이게 느낌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분명한 이 쓰나미의 증거거든요. 네. 공소기각이 위험한 거예요. 공소기각은 판사가 아니 수사권에 문제가 있으니까 제대로 된 수사기관에서 다시 수사하라는 거야. 내가 무죄라는 뜻이 아니야. 그런데 왜 수사기관이 아닌 데서 했어? 그거는 다시 해야지 이런 거거든요. 선거적의 가장 끝. 그런데 이미 공소기각 판결은 때리고 있습니다. 김건희 그 선고할 때 윤영호 그 통일교세계본부장 그 사람 한학자 총재라는 분 그 라스베가스에서 원정 도박 그 강원도 경찰 쪽에서 그 증거를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그걸 증거인멸했다. 그 증거인멸 부분은 공소기각 때렸어요. 우인성이가. 왜? 김건희 특검 법률에 있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바로 또 공소기각이 결정타가 놓은 게 양평고속도로. 그 국토부 김모서기관. 그분이 개입해서 양평고속도로를 꺾었다. 이제 이 사건 말고 이 사람이 엉뚱한 다른 그 건설 용역 업체로부터 3,500만 원 정도의 뇌물을 받았다. 이제 이걸로 구속이 됐는데 그 1심 선고가 뇌물 받은 거는 뭐 맞을 수 있는데 그러나 법에 김건희 특검법에 그 별도의 뇌물 사건은 법에 없다. 그러니 공소기각 처음부터 다시 해. 저는 그래서 다음 주 김예성 월요일 집사게이트 금요일 날 이종호 공소기각이 연장되면 정말로 공황이 올 겁니다. 예. 네, 우리 시민들이. 근데 김혜성에 대한 공소기각 이제 특검에 규정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한다고 하는 논리는 지난번에 구속영장 발부할 때 이미 한번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구속영장은 발부가 됐죠. 예. 그런데 1심 선고할 때 반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판사가 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선고하는 판사는 저는 그렇게 예상한다 이거죠. 선고하는 판사는 내가 보기에는 특검 법상 수사권 대상이 아니야. 그 김모서 기관도 뇌물 3,500만 원 먹고 구속됐어요. 판사가 구속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선고한 판사는 이거는 공소기각을 때린 거죠. 우인성하고 오늘 김인택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저는 아까 판결문 들으면서 가장 충격을 받은 게 피고인들 사이에는 공천 전후를 막론하고 공천 대가에 대한 그 어떤 약속을 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하면서 무죄를 준 거거든요. 정치자금법 무죄 난 건. 그러니까는 우인성은 계약서를 가지고 문제를 삼아서 무죄를 줬고 여기는 또 그 약속을 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걸로 또 무죄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쓰면 썼다고 무죄를 줬고 여기서는 어떤 약속을 했다고 하는 그런 계약서 같은 게 없어서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이제 그 반띵하고 이러면서 뭘 하자라고 하는 걸 쓰는데 그럼 거기서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협작을 하자 이런 명목으로 영수증을 주고 받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인성하고 김인택은 극과 극의 또 판결을 내린 거죠. 저 사람은 계약서가 있다고 해서 무죄를 줬고 이 사람은 약속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준 거 아닙니까? 아니 꼭 그것도 아니에요. 그 명태균 2억 7천 그 여론조사 그 무상 제공 그건 계약서가 없다 해가지고 무죄 날렸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차용증이 있어서 무죄 날렸어요. 그 지방 그 선거 출마자 2명 그 사람들은 차용증을 썼다. 그러니까 계약서가 있어서 날렸어.
그렇죠. 그리고 또 차유장이라는 게 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게 예. 일단 또 그렇고 그 예비 후보자들한테 2억 4천만 원 받았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지방선거 공천의 지역구 국회의원 영향력이 큰 게 상식인데 명태균은 그 지위에 있지 않으니까 무죄라는 거예요. 명태균이 왜 그 지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국회의원 김영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통령도 만나고 대통령 배우자도 국회의원 만나고 할아버지보다 더 높은 자를 당대표도 움직였는데. 만나고 만날 사람 다 만나고 이게 정치 현역에 있어야만 정치인이 아니거든. 정치 활동을 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김인택이한테 명태균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너는 그때 윤석열 당시에 윤석열하고 김건희하고 그 권력의 파워가 어느 정도였다고 도대체 생각하느냐. 그 자를 움직였다. 그런데 지방선거 공천에는 지역구 국회의원 영향력이 큰 게 상식인데 반해서 명태균은 그 지위에 있지 않은 점. 이걸 말이라고 합니까? 명태균이하고 김건희하고 통화한 거 내 그 귓구멍에 한번 들려줄까요?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권성동하고 윤한홍이가 반대하잖아. 보니까 그쵸? 해가 너무 걱정 마세요. 잘 될 거예요. 한번 들려주세요. 아, 예, 사모님. 아니, 저희 뭐지, 당선자가요? 예. 여보세요? 네네. 네, 당선인이, 저희, 지금 전화했는데, 예.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밀이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아, 예,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권성동하고, 저기, 윤석열이가 반대하더만 보니까, 그쵸? 예, 그럼 당선인이 뜻이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윤석열 아빠가 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렇게, 할 때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예, 아주 건강이 좀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요. 예, 이제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아유, 어떡하노. 네, 괜찮아요. 또 어쨌든 일단은 그게 중요하니까 잘 될 거니까. 예. 한번 지켜보시죠, 뭐. 예, 고맙습니다. 예,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네, 예, 선생님. 내일 같이 뵙겠습니다. 네, 선생님. 예. 지금 제가 몸이 안 좋은 게 아니고 최정 목사님은 김건희를 직접 만나보셨으니까 잘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어디 침대에 누워서나 뭐 먹다가 이렇게 전화하는 것 같아요. 딱 처음에 아니 뭐 이렇게 뭐 오지고 싶은 소리 안 나요? 맨날 패턴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새벽에 외간 남자들하고 통화하고 소통하고 야행성으로. 근데 참 이 명태균이 오늘 무죄를 받은 걸 보고 또 김영선도 무죄가 받은 걸 보고 더 이상 대한민국 이 사법부에는 희망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엊그제 그 제대로 그 김건희한테 그 판결한 그분이 누구였죠? 이진관? 이진관 판사 같으면은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자가 지금 조이대 또 박영재 이 라인에서 이런 그 오다에 따라서 판결을 했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는 그런 것이 또 하나가 법관 인사할 겁니다. 지금 2월 달에 법원 인사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김인태 기자가 수도권에 어디 법원장으로 그런 날 소문이 거다는 파다하죠. 그런 소문까지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뭐 고향을 우리가 신경 안 쓸 수가 없거든요. 이 판사의 고향이 경북입니다. 봉화. TK 예. 봉하고 또 경북대 나왔고 굉장히 거기에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오늘 명태균이 판결을 보고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큰 소리를 빵빵 쳐요. 검찰 항소 포기해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작년 10월 달부터 이런 위험성을 너무나 많이 감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이 결국은 이거를 나서서 싸우는 그 사람은 민주당이거든요. 우리 여기서 아무리 우리 패널들이 얘기해봤자 판사들이 이렇게 듣지도 않을 텐데 민주당은 그래도 어제 보시다시피 법원행정처장 박영재를 어쨌든 불러가지고 질타하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말로만 그걸로 끝내지 말고 법원 개혁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실천으로 옮기고 법을 통과시키라 이거예요. 그러면 판사들이 겁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냥 말로만 그냥 계속하고 실천은 없고 하니까 더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이걸 혹시 검찰이 애당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할 게 아니고
뭐 알선수재나 이런 쪽으로 기소를 했어도 결과가 똑같이 나왔을까요? 사실은 뭐 마음 먹으면 다 뭐 그냥 무죄인데, 그런데 사실 이 사건들이 다 일련의 사건들이 전부 뇌물이에요, 뇌물. 그렇죠. 김건희 건도 그렇고 예. 뇌물과 다른 정치자금법은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형량이 뭐 알선수재든 배임수재든. 그러니까 뇌물은 1억이면 10년에서 시작하는데 나머지는 2, 3년이거든요. 그럼 집행유예도 되고. 아까 최재형 목사님이 제대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걸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단순히 김영선이 공천 받아주고 세비 반띵한 것에 그치지 않았을 거예요. 철저하게 더 파헤치고 들어가서 그 김영선을 이용해서 명태균이 어떤 사익을 챙기려고 했는지를 수사를 했어야죠. 당장에 우리가 그동안에 드러난 것만 해도 VIP 일정 같은 거, 동선 같은 거 다 파악하고 또 그쪽에 무슨 뭐 개발하는 정보도 미리 다 파악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그런 거 하려고 그렇게 모기 보고 대포 쏩니까? 적어도 김건희, 윤석열을 내가 움직인다고 했을 때는 김영선 정도는 눈에 보이지도 않죠. 김영선은 완전히 말로 부리고 자기가 추구하는 것은 창원이나 이쪽을 완전히 먹어버리겠다 이런 생각 아니었겠어요? 상식적으로? 그 석 달 동안 명태균 게이트가 매일 일면 토업을 장식했어요. 그런데 기껏 결론은 이거죠. 우인성도 무죄. 오늘도 결론이 이거. 그러면 3, 4개월 동안, 3, 4개월이었습니다. 3개월이 아니고. 그렇게 온 언론을 장식하고 떠들썩했던 이 사건이 결국은 이렇게 아무 혐의가 없는 무죄로 판결 났다는 것. 야, 참, 이건.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리고 박영재 이제 그 법원 행정처장 시킨다. 그거는 작년부터 다 마음 먹고 있었던 것이고, 그러면 아무리 뭐 특검을 하든 뭘 하든 다 해봐. 우리한테 넘어오면은 우리가 그냥 끝장내줄게. 윤석열 라인 카르텔의 선봉대장은 이제 이번에 임명받은 취임하는 그 박영재거든요. 법원 행정처장. 이 사람은 또 이 앞전에 머리 허연 천대엽 그 사람하고는 또 상반된 증언을 하잖아요. 이번에 저기 국회에서 의원들이 물어보니까 그 8만 쪽 다 읽었냐 그랬더니 뭐 필요한 부분. 예,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읽었다 그러고 천대엽은 다 읽었다 그랬거든요. 또 종이로 된 거 뭐 얘기하고 그러니까 다 달라. 서로 말이 그냥 서로 중구난방이고 같은 자기들끼리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 이 변호사님이 나는 음모론이라고 보지 않고요. 저도 음모론 굉장히 조심하는 사람인데요. 지금 어마어마한 반격이 지금 시작됐고 우리가 좀 민주진영이나 깨어있는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이제는 그냥 우리가 보는 눈앞에서 윤석열, 김건희가 풀려나서 거리 활보하고 이 꼴을 우리가 또 보게 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이게 그러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재명 정부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지금 다시 한번 신기일전해 가지고 오늘 재판을 계기로 이대로 지금 있으면 안 됩니다. 맨날 출판 기념회나 하고 유튜브 출연하고 이런 거 좀 하지 말고 좀 제발 이걸 그 실무적인 실력 있는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그 사건마다 335 이렇게 책임을 갖고 이걸 모니터링하고 필터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이것을 국민의 눈높이에 판사들이 판결할 수 있도록 분위기도 조성하고 뭔가 이게 함부로 판결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역할을 민주당 의원들이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리는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이병철 변호사님 우인성 판사 공수처에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진척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공수처에서 일단은 이제 접수했다는 이제 회신은 받았고 고발인 조사 같은 건 아직 통지 안 왔습니까? 예, 아직은 안 왔는데 이제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 이제 이 또 중대 사건이니까 빨리 해달라고 제가 또 이제 의견서를 넣었어요. 예. 그리고 제 유튜브 그 이제 구독자들이 이제 123분 1, 2, 3 비상겸 이제 그래 해서 공동 고발인으로 이제 명단도 넣었고 또 한 1,000명 정도가 더 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거를 다 정리해 가지고 또
빨리 신속하고 즉각적인 수사를 해달라. 내부터 빨리 불러달라. 그거를 이제 공식적으로 가서 접수하고 그 앞에서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예. 이제 제가 도저히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혹시 김인택도 고발할 생각 있으십니까? 이 사람은 지금 판결문을 좀 더 꼼꼼히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예. 우인성보다 더 이것도 신속하게 사실 법 왜곡죄죠. 해야 되지 않겠나 우인성 싶은데요. 판결문하고 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요. 오늘 판결문도. 그리고 이 굉장히 위험한 게 저는 지금 이게 밀리면 끝이 없습니다. 저쪽 그곳 자 이제 우리가 승기를 잡았다 칼자루다 그런데 쭉쭉쭉 밀고 가자 하면은 저는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김건희 이제 항소심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항소심의 재판부가 어디가 걸릴지 모르겠지만 1년 8개월이란 말이에요. 1심에서. 그러면 보석도 가능해요. 또 뭐 한 6개월, 7개월 살았고, 그럼 보석으로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도 높아요. 1년 8개월이.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가 그라프 목걸이 6천만 원은 내가 절대로 안 받았다. 예. 그거는 건진법사의 배달 사고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만약에 항소심 재판부가 그 사실이 맞다고 받아주면은 그건 바로 석방이에요. 예. 뭐 나머지 한 1,200만 원짜리 그 샤넬백 그거 하나만 유죄가 인정되면 그건 뭐 100% 집행유예죠. 자, 그럼 우리가 정말 가장 걱정하는 문제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지금 명태균, 김영선 무죄 판결을 보고 우리가 놀라는 것은 세상에 이렇게 상식에 어긋난 판결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있지만 우인성이 있었잖아요. 우인성이 김건희 무죄 때리고 지금 딸랑 그걸로 1년 8개월 줬는데 지금 명태균, 김영선도 똑같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무죄를 줘. 그래서 이제 윤석열, 김건희 재판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건데 이게 한 또라이들의 개별적인 독단적인 판단이라면 몰라도 만약에 이게 정말 조직적이고 조이대의 어떤 그 명령에 의해서 박영재를 거쳐서 이렇게 너네들 승진하려면 알아서 해라고 한다고 움직인다면 이건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간다면 정말 사법부와 일대 전면전을 벌여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을 가능성, 그 시나리오 몇 %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100%. 아니 그 사람들이 출근해서 뭐 하겠습니까? 아니 저기 조이대가 중형차 딱 타고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하루 동안 뭘 하겠냐고요. 그리고 천대엽이나 이번에 이 박인성 이 사람 박인재 이 사람도 그동안 뭘 했겠냐고요. 이 사람들은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가만히 있지 제가 않죠. 네. 판사들을 직접 만나 얘기를 들어보면 네. 점점 더 많은 판사들이 또 점점 더 많은 법조인들이 뭐 현직 변호사 뭐 또 전직 판검사들 이게 헌법재판소가 중대한 헌법 위반 그래 파면 그까지는 알겠어. 그까지는 다 동의한다. 그런데 이게 내란이 돼?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게 이게 위험한 거죠. 그러면 저는 지금 우인성 판사의 그런 직권남용 법왜곡죄에 해당하는 판결과 오늘 이 김 판사의 이 판결이 같이 공모를 해가지고 또는 뭐 조직적으로까지는 안 했다 하더라도 이게 암묵적 동의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내란죄가 돼, 이게? 이런 기본 어떤 바탕을 갖고 있으면 이런 판결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 시시껄렁한 거 가지고. 저는 그래서 아주 치밀한 조직적으로 이제 짜여진 그런 공모 공동정범 이런 건 아니더라도 이런 생각이 순차적으로 연결된 것도 공동정범이라는 게 대법원 판례예요. 저는 그런 방식으로 왜 기본적인 지금 판사들의 사고방식이 그런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100%라고 그러셨는데 그렇습니다. 100%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근거는 뭡니까? 지금 증거가 너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제 추론이 아니고 이제 음모에서 추론에서 합리적인 의심 단계는 넘어섰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제는 과학적으로 입증이 이미 이제 되고 있다. 왜? 말도 안 되는 판결이 일주일 사이에 반복됐어요. 그리고 국민들한테 지난주에는 뒤통수를 친 건데
오늘은 앞통수를 그냥 때린 거예요. 뭐 어쩔 건데.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이거는 이제 대놓고 이제 시작한다. 그러면 저는 이제 또 뭘 주목하느냐. 2월 22일, 이번 달 22일 날 이제 법관 인사가 예. 마무리되고, 그러면 이제 2월 23일부터 그 이재명 대통령 형사 재판 5개. 예. 의 판사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나는 재개할 거야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한 명이라도. 예. 이제 그거를 굉장히 아마 치밀하게 지금 기획하고 있을 것이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이제 현직 대통령을 하고 맞짱 뜰 수 있는 판사를 누구를 보낼 거냐, 그리고 어떤 재판에 보낼 거냐. 예,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야.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그러면 지금 이제 오늘 뭐 2차 특검도 지명하고 그랬는데 이건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법부에 대해서 뭔가를 조치를 취하지 않고 특검 백날 하면 뭐 하겠습니까? 특검은 결국은 기소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렇죠. 이 재판부에 어떻게 그러면 이 사법부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그러니까 무기로 싸울 수 있는 거는 민주당이거든요. 우리는 그냥 지적할 뿐이지. 민주당이 꺼낸 그 사법개혁에 그 법안들을 다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네. 그러면 겁을 냅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대법관 뭐 정원, 100명은 그거는 뭐 무리고 한 20명. 그것만 해도 엄청난 타격이에요. 그 다음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이런 판결이 헌법소원 해가지고 헌법재판소로 가서 뒤집어진다 하면 굉장히 겁을 먹거든요. 헌법재판소에서 그게 헌법을 위반한 것이고 이런 게 판결로 나오면은 구속도 시킬 수 있어. 그런 걸 겁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이거 반드시 이거 해야 되고 독일이나 이런 데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법원의 판결문은 통제를 안 받아도 되죠? 통제를 받는 수단이 있어야지, 뭐든지. 예. 그리고 법외국제 반드시 이것도, 이게 진짜 직격탄이거든요. 이 따오 판결에 대한. 그것도 역시 독일이나 이런 데서 잘, 또 북유럽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이 사법개혁 법안을 말로만 하다가 없어졌잖아요, 또. 예. 그러니까 이거를 통과를 시켜서 힘으로 보여줘야 된다. 이건 전쟁입니다. 이제 전쟁을 다시 걸어왔고 다시 거꾸로 쿠데타를 일으키겠다는 거를 명백히 지금 의사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걸 현직 대통령이 있는 정권에서 그걸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상권 분립이 명확히 있기 때문에 뭐 정치권에서 뭘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민주당은 아까 말씀한 대로 사법개혁 5개 개혁안을 제출했잖아요. 예. 그리고 대법관 26명으로 증언했나요? 그거 개혁안 냈잖아요. 이거부터 뭐 여러 가지 뭐 100명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통과돼야 되고 그것이 바로 그냥 실효성 있게 피부에 와닿게 지금 이 법원에 이게 경각심을 주고 자기들이 개혁의 대상인 것을 인지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아무리 시민단체가 촛불 집회가 조의대 물러가라고 그러고 사법개혁하라고 그래 봐야 소용없고 민주당이 5대 사법개혁안 제출한 거 또 대법관 14명에서 뭐 더 증언한 그 안을 빨리 이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거와 더불어서 또 검찰 개혁안 지난번에 입법 예고한 거 그래가지고 논란이 됐던 그것도 서로 싹 수정해가지고 다시 검찰 개혁안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하나 물어볼게요. 판사들이 네. 술자리에서 그런 말 해요, 저한테. 형님, 아니 없애겠다는 검찰 개혁도 제대로 못하면서 뭘 판사를 손을 대? 이거 우습게 보는 거예요.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지만 와닿습니다. 목사님 만약에 2월 19일 날 지기현이가 윤석열 무죄나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다면 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때 제가 볼 때는 뭐 끔찍해서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만
그 거의 뭐 그 촛불 시민들이 전국에서 이제 들고 일어나지 않겠나 싶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사법부가 스스로 멸망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멸망하기 전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일단 뭐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거, 그 다음에 대법관을 추천할 때 그 추천위원을 좀 개편하는 거, 외부 인사를 많이 영입을 하고 아니, 저는 뭐 이런 소소한 아까 이병철 것보다도 변호사님이 100%일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순간에 얼마나 전율이 소름이 돋았냐면, 자 그렇게 되면 지금 그 시나리오대로 해서 직위원회가 윤석열이 무죄나 공소기각을 줬다고 칩시다. 네. 그러면 분명히 저는 그게 자멸의 길로 들어서는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됐을 때 사법부가 그래 그러면 한번 뜨자 이렇게 나온다는 것인데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기현 판사는 두 가지 판결문을 다 써놓고 있을 거예요. 머릿속에서. 유죄 세게 때리는 거 하고 무죄 공소기각을 생각한다고 봅니다. 무죄는 생각 안 하고. 그런데 그거는 이제 계속 이제 추이를 보겠죠. 지금 이런 식으로 우인성의 이런 터무니없는 판결, 오늘 또 이런 판결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또는 여론이 그렇게 안 들끓고 그냥 뭐 오늘 적당히 이렇게 하다가 또 넘어간다. 이제 그 추이를 볼 겁니다. 그거를 볼 수 있는 또 간을 볼 수 있는 게 다음 주 말씀드린 김예성 집사 게이트 이종호예요. 이런 것도 별로 뭐 집안 싸움이나 하고 한다. 이제 거기에 따라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무죄보다는 공소기각 쪽이 더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기에는 그동안의 재판이 너무 길었고 그동안 재판의 초점이 윤석열 주장하는 것에 사실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집중했지 공소 제기의 정당성을 놓고 다툰 건 별로 없었잖아요. 그런데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도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 그게 합리적인 말씀이시죠. 그런데 지금 나오는 게 합리성이라는 거는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건 때리면 끝나는 거야. 예. 그냥 때리면 그게 상수가 되잖아요. 지나간 과거가 돼버려. 그리고 자기는 빠지면 돼. 전체 큰 그림에서. 으로 인해서 지기현은 지금 힘을 자기 본색을 드러내는 힘을 실어주는 거가 아닌가 이런 사례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김여성 다음 주 월요일 날 그 결과가 또 만약에 오늘 같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지기현은 두 가지 패 중에서 이제 윤석열에게 유리한 편안하게 해로 하겠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걱정되는 게 이제 실체 판단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무죄의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무죄를 때리는 논리가 뭐냐? 마음에 대한 고의. 이제 범죄가 성립하려면 고의, 범죄에 대한 인식, 이제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을 것이고, 그런데 위법성 인식, 예, 위법성 인식이 애매하다. 지금 구속영장을 날릴 때 다 위법성 인식을 갖고 긁어 넘어진 적이 많았잖아요. 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그거는 마음이거든. 마음에 대해서 내가 보니까, 내가 관심법으로 보니까 이 사람은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은 저는 이거는 완전히 정치투쟁입니다. 이 법리적인 이런 문제가 저는 아니다고 봅니다. 이걸 이 민주진영이나 민주당이 정확히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게 제가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겁니다. 정말 중요한 재판을 앞두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나와서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놀라고 지금 아까 환장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야, 이병철 TV 샤이다 쇼츠님, 정청래는 뭐 하는가? 윤석열 공소기각 석방, 김건희 무죄 석방을 지켜만 볼 것인가? 민주당은 결집하여 조희대와 구급 판사들을 압박하라. 공수처는 고발된 조희대, 심우정, 우인성을 즉각 수사하라. 이병철 변호사님은 여기 계신데 이병철 TV 샤이다 쇼츠는 누구예요? 모르겠어요. 아마 팬들이 만든 것 같은데. 네, 팬클럽인가요? 네. 이병철 TV 샤이다 쇼츠? 그러니까 팬 중에 한 분이 만든. 그러시구나. 네, 네. 좋으시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우인성 판사의 그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그 판결을 어제 법원 행정처장 불러서 그 우인성 판사를 불러가지고 할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그 대표로 법원 행정처장을 부르는 건데 그 정말로 범죄적 판결을
정확히 적시해가지고 따지는 사람은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 혼자였어요. 민주당의 그 법조인 출신들 아무 말도 안 해. 지금 이따오로 하니까 만만하게 보는 거죠. 하여튼 한번 봅시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죠. 나라가 너무 불행해지죠. 일단 오늘 지금 2차 종합특검 임명이 됐습니다. 이건 뭐 이제 추천을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 뭐 별도로 청문회라든지 이런 거 없이 특검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2차 종합특검으로 임명한 사람은 권창영 변호사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추천했던 특검 후보인데요. 민주당은 검사 출신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했는데 이 권창영 변호사는 조국혁신당이 추천했어요. 2차 종합특검 수사기간은 최장 170일, 한 반년 정도 되고 인력은 최대 251명이 투입이 되는 겁니다. 권창영 변호사 혹시 저 좀 아는 개인적으로는 분입니까? 모르는데요. 예. 그 두 분 중에는 저는 그 상대적으로 좋은 분이 대통령이 정했다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그 민주당이 추천하신 그 분은 소속이 법무부인 광장이더라고요. 광장은 김앤장 다음으로 초대형 로펌이에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이번에 임명되신 분은 법무부인 그 지평인데 지평은 그래도 뭐 한 10대 로펌 정도 더 규모가 있는 데지만 다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했던 변호사들이 주축이 되어서 만든 데고 또 그만큼 그런 공익적인 어떤 변론이나 이런 걸 많이 했고 또 그분들이 굉장히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평을 좀 신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좋은 분을 뽑았다라고 저는 일단은 보입니다. 저는 2차 특검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게 우리가 이 지난 시간에 3대 특검의 문제점들을 살짝 짚어봤는데 너무 송송 구멍이 뚫려 있는 수사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물론 살필 것들이 많아서 그랬겠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게 한덕수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로 했다가 이중환 부장판사가 공소장 변경을 해서 내란 주요 임무 종사로 병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23년이라고 하는 중형이 선고가 될 수가 있었던 거고 또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 이번에 박성재 재판에 대해서도 박성재 쪽 변호인들이 오히려 지금 큰 소리 치잖아요. 그러면 내란 주요 임무 종사로 하지 왜 이걸로 하냐. 네. 막 그러는 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지금 특검이 딱 올가맸으면 그런 말이 안 나왔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처음에 그 방조로 기소했을 때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거 법리적으로 굉장히 이건 어렵다. 예. 왜냐하면 그런 방조적 여러 행위들을 더 자세하게 형법이 내란 우두머리, 내란 주요 임무 종사, 내란 부하 수행 이렇게 쫙 하고 있기 때문에 야 이게 방조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지? 저도 그때 많이 좀 비판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법리적으로 치밀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다행히 이진관 재판장이 이걸 확실하게 바로잡아 줬기 때문에 이게 흔들리는 거는 어렵다고는 보는데, 그리고 흔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굉장히 큰 기둥을 하나 제대로 세워 주셨다. 예, 정말 이진관 판사 같은 분 만나기 어렵습니다. 말씀 주신 김에 이병철 변호사님은 2차 특검에 거는 기대 또는 바람 있다면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뭐 완전히 검사들은 다 빼라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좀 봐야 된다라든지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그 검사 파견 문제는 검사들이 수사를 잘합니다. 솔직히. 예, 검사들을 파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검사들 중에서도 그 좀 민주적 의식이 상당히 있는 검사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중에서 실력이 있는 검사들이 있어요. 그런 검사들 이게 알아보면 금방이거든요. 특히 그 법무부인 지평은 특히나 그런 검사들 인맥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검사들을 우리 특검이 좀 파견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저는 지금 나와 있는 뭐 열 몇 개의 지금 수사, 와, 이거 지금 한 170일 갖고 또 되겠나? 저는 그런 걱정이 들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예.
다 하려 하지 마시고 그중에 한 2개, 3개만 확실하게 이거는 판다. 예, 그거를 특검이 그 의사결정을 잘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아쉬운 거는 지금 언론에 이 보면 11몇 개의 2차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에 빠져 있는 게 있거든요. 예. 저는 그 김건희 코바네 컨텐츠의 초대형 전시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마크 로스코전이라든가 뭐 도저히 김건희 수준에서는 안 되고 대한민국 삼성생명 이런 데서 움직여 가지고 그 작품을 갖고 온 그게 다 윤석열이가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검찰총장 할 때 그 큰 것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때 엄청난 협찬들이 있었고 그때 뭐 마크 로스코전이라든가 이런 거는 20만 관객 근데 그게 영화로 하면 1000만이에요. 1000만. 그러니까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초대박이 난 그런 전시회였는데 그게 뭐 윤석열 그 검찰의 백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다 뇌물이라고 봅니다. 누구나 다 국민들이. 그게 이번에 빠져 있는 게 저는 좀 되게 아쉽던데 그거는 수사하면은 바로 잡을 수 있는. 그거를 특검에 출두했을 때 지적을 했어요. 제안도 했고 제가 디올백이 이슈가 될 때 방송 나갈 때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130개 업체로부터 후원과 협찬의 명목으로 받았고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그 무렵에는 23개 업체로부터 액수가 커요. 그래서 삼성 카드로부터는 4천만 원, 뭐 게임 업체로부터는 뭐 2억 얼마 이 정도 액수예요. 그래가지고 최강욱 의원도 고발하고 김한배 대표가 있는 사세행 사법정의 시민행동에서도 고발했는데 그 판결이 났는데 재임 중에 윤석열 재임 중에 무죄로 판결 났다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윤석열이가 총장할 때 검찰 직무 정지 그 혐의가 있잖아요. 뭐 한명숙 그 재판하는 판사를 사찰하고 뭐 이런 윤석열의 혐의 때문에 이제 검찰총장 직무 정지를 했잖아요. 그 혐의 그때 그 추미애 장관이 했던 그 혐의도 재조사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굉장히 지금 특검에서 해야 될 것이 많아요. 그리고 5톤짜리 트럭 2대가 실컷 사라진 컨테이너 김건희의 선물 컨테이너 5톤짜리 2대라고 그게 유호 비서가 입회하에 누가 싣고 갔는데 그거를 어떻게 했는지 지금 특검이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추적을 해가지고 그걸 밝혔다. 아니면 밝혀봤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더라. 뭐 아니면 지금도 못 찾고 있더라. 뭐 이런 얘기가 지금 특검이 없어.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가 지금 미신적인 게 많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걸 내가 했고 오늘도 특검은 이제 끝났는데 오늘 수사관이 연락이 왔어요. 제가 지문을 찍었는데 지문 찍고 나서 제 지문에 동의한다는 사인 그걸 안 했다고 죄송하지만 서울경찰청에 본청에 가서 그걸 해 주십사 귀찮지만 좀 부탁하는 전화가 왔을 때 내가 또 얘기했어. 이거 그 누락된 거 다시 이걸 다음 제2특검에서는 2차 특검에서는 해야 된다. 그리고 재판이 언제냐? 내가 이제 기소를 당했잖아요. 예. 그런데 재판이 이번에 이제 2월 22일 날 요거 이제 판사들 인사이동 있고 3월 중에 아마 재판이 있을 것 같답니다. 뭐 이배영, 이봉관, 뭐 서성빈, 뭐 저를 비롯해가지고 그 사람들 있잖아요. 합동으로 아마 재판을 받는 모양이에요. 그냥 같이 한 건으로 다 이제 기소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제2특검을 해도 이 앞전에처럼 이렇게 이 빈 구멍이 많고 이 허와실이 많으면 정말 안 됩니다. 너무나 이게 누락되고 간과된 게 많고 그래요. 그럼 목사님 2차 특검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까 얘기한 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이가 총장할 때 넌 총장에서는 안 된 막 이런 범죄가 많아. 그때 그
직무정지했던 그 사안들 그리고 130개 업체 검사 간부 시절에 130개 업체로부터 협찬과 후원 받은 거 그리고 검찰총장 시절 중앙지검 시절에 23개 업체로부터 받은 거 예. 컨테이너 어디 5톤 트럭 2대 분량의 컨테이너 선물 받은 거 사라진 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검사들이 자기 진급해달라고 선물 준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업의 오너들이 준 거 수많은 사람들이 뇌물을 준 게 그 컨테이너 김건희 컨테이너 선물 그 안에는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선물을 준 사람들이 대개 카드를 쓰거든요. 선물 안에 내용물 안에. 그러면 이거 누가 준 게 거의 다 드러나거든요. 이런 것도 추적을 해야 되는데 특검이 뭐가 없어요. 그런 거.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것들이.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빠져 있는데 우리 뭐 이 정어리 TV에서도 많이 다루셨지만 전 국민이 지금 모든 댓글에 보면은 그 유튜브도 그렇고 마약 사건이에요. 백혜령 경정. 왜 백혜령을 피의자로 지금 또 수사를 하고 한다는 등 경찰청에서는 징계를 한다는 등 거기다 이제 더 문제 본질인 마약 사건은 어디로 갔냐. 그리고 중간 수사 결과 발표는 뭐 무혐의다. 근데 최종 결과 발표는 하지도 않고 있고 동부지검에서. 그리고 백혜령 경정은 저렇게 또 낙동강 오리알 만들어버리고 이거는 또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사건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 1차 특검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마약에 대한 외압 사건은 들어가 있었는데 그거는 또 뭐 전혀 뭐 내용이 결과가 없었고 그런데 마약의 실체는 어디로 갔냐 이게 진짜 가장 많은 국민들이 지금 불만을 갖고 또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번에도 이게 빠졌어요. 저는 좀 이 부분을 이렇게 놔두고 과연 국민들의 이런 의혹이나 이 분노를 잠재울 수 있을까 저는 좀 걱정입니다. 근데 마약도 그냥 마약이 아니고 마약 사건이 아니고 김건희 윤석열과 연관된 그러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특검에서 해야 된다는 건데 예. 결과가 나왔잖아요. 이 온몸에 마약을 차고 피가 뚝뚝 떨어졌어요. 실제로. 이 마약을 차고 들어온 여성들의 허벅지에서 피가 안 통해가지고 피가 쏟아질 정도로 마약을 그냥 정신없이 차고 들어왔는데 그러면 누군가는 그걸 은폐하고 봐주고 묵인하고 소통을 하고 했기 때문에 한 건데 이것을 일당백처럼 백혜령 경정 혼자 이렇게 정말 고전분투하고 있는 이런 건데 그 사람을 완전히 사장시켜버리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문정 검사장하고 이렇게 붙여줬는데 아무런 시너지가 없이 서로 싸움만 하고 갈등만 이제 불거지고 이렇게 다시 또 강서 화곡지구대로 이렇게 좌천된 것으로 왔는데 결론은 간단합니다. 백혜령 경정의 친구들이나 동기들은 다 총경 진급했어요. 그런데 백혜령 경정한테 총경 진급시켜 주고 그리고 네가 원하는 만큼 50명이든 60명이든 검사나 경찰 붙여줄 테니까 마음껏 수사해봐라 라고 권한을 주고 해야 되는 건데 이게 검찰 카르텔, 경찰 카르텔 또 이 윤석열 그 라인의 잔당들이 계속 이 백혜령 경정을 사장시키고 또 이문정 검사도 그런 카르텔 속에서 이용당한다고 그러면 좀 기분이 나쁘겠지만 거기에 부안해동하고 그런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1차 특검이 좀 엉성하게 해서 국민들 실망시켰던 부분들을 잘 좀 살펴서 2차 특검은 정말 빈틈없이 딱 떨어지는 것들 그걸 좀 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요거 하나 또 빠졌네. 특검에서 꼭 해야 될 게 우리는 통일교 뭐 신천지 이런 거 이제 다뤘잖아요. 윤석열 정권을 국정농단한 직간접적으로 농단한 천공, 건진법사, 예. 그다음에 백재건 교수 해야죠. 종교적으로 농단한 자들도 특검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런 무속은 또 그동안 다루지도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자들을 예.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비근한 예로 아시겠지만 김영애 의원이가 검찰에 계엄 이후 출두하는 날 대통령하고 의논의 검찰 출두를 의논한다고 전화를 했는데 윤석열한테 한 게 아니라 백재건 교수한테 한 거 아닙니까? 백재건 교수한테 하면 그 옆에 윤석열과 김건희가 늘 같이 있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정도로 무속인이
그 옆에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하고 밀착돼서 물리적으로 같이 있는 정도로 국정을 농단했는데 그러면 이거를 수사를 특검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천공 그렇게 국정농단을 했는데 한 번도 지금 특검에서 안 다뤘고요. 건진법사, 아마테라스, 뭐 일본의 본질을 상징하는 일본 신을 섬기는 이런 것들도 종교적으로 국정농단한 사람들도 좀 해야 된다. 사이비 무속인들도. 근데 하면 뭐 하냐고요. 저는 오늘 정말 2차 특검 임명되는 것 보고 그래 2차 특검은 좀 1차 특검 부족했던 것 좀 잘 잡아서 확실하게 이자들 다 좀 단죄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아니 이런 식으로 계속 무죄 줘버리고 법원이 이런 판결을 하면 100번 수사하면 뭐 하겠습니까? 오늘 저는 두 분 말씀 들으면서 막 섬뜩하고 몸에 소름이 끼칩니다. 이건 엄청난 먹구름,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 게 느껴지는데 이거 정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내란 청산이 정말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법조계는 단 한 번도 민주적인 진영이 법조계를 장악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게 더 무서운 거죠. 군부 독재 때와 지금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죠. 예. 이번에 정말 그 끝은 사법개혁, 언론개혁이 돼야 될 겁니다. 우리는 내란 잔재들을 완전히 뿌리 뽑고 내란 청산할 때까지 내란 청산 프로젝트 영웅본색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내일 백운계 정치 1번지에서 관련된 내용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최정 목사님, 이병철 변호사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어리몰에서 이번 설 기획 특별 이벤트에 맞춰서 새롭게 출시한 더나함 고기 듬뿍 곰탕 아주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고 계시는데요. 감사합니다. 낱개로 구매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거의 대부분이 떡국떡 세트랑 10팩 세트로 구매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선물하실 분들은 이렇게 세트로 구매하시면 좋습니다. 세트로 구매하시면 무료 배송이기도 하고 특히 이 멋있게 디자인한 고급 선물 박스 같이 보내드리기 때문에 이 박스값만 해도 꽤 나가거든요. 훨씬 더 좋으실 겁니다. 정어리몰에서 신박하게 준비한 상품이니까 이번에 설 선물로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량 주문 원하시는 분은 1551-3158로 전화 주시면 좋습니다. 이번에 그 선물들 여러 가지 준비를 했어요. 고기 듬뿍 곰탕도 있고 고기 듬뿍 곰탕 하니까 순살장어탕까지 막 요즘에 주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워낙 좋아했던 거라서 레드향 또 백년진고 명품 벌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골라서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영웅본색은 일단 오늘까지 하고 다음 주 하고 또 설 연휴 이틀은 두 번은 쉬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설 연휴 특집 방송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걸 사전에 녹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는 제가 백운계 정치 1번지 방송 끝나고 오후에 설 연휴 거를 녹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설 연휴에 누구누구 나올지 궁금하시죠? 기대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영웅본색 이슈 1번지는 2주 쉬고 설 연휴 끝난 다음에 다시 시작하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알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웅본색 하면서 제가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야, 이거 이러다가 정말 어떻게 될까? 나라가 불행해질 것 같은 걱정이 많이 드는데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우리가 함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정신은 똑바로 차려야 되겠다. 민주당 좀 정신 좀 차리십시오. 누가 됐든지 간에.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닌데 그런 문제로 막 이렇게 할 때는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오전 11시에 백운계 정치 1번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